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 청소년이라 하면 어린이와 성인의 중간 단계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으로 대체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8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기에는 신체의 성장이 현저하며 성적 관심도 강해집니다. 중학 1학년 시기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강하며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열심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쯤에서부터 청년적 특질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교사에 대한 비판이나 반항도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학생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시키고 연구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운동과 동시에 올바른 성교육도 필요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현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충분히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과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성인에 의존하고 있었던 아동기와 자주 독립하는 성인기와의 과도기입니다. 신체적 변화에 적응,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친구 관계의 몰입, 인생관의 확립 등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카운슬링도 필요해집니다. 청소년기는 성년기로 나가는 과도기로 부적응의 시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서적 불안정의 시기입니다. 자아의 발견 때문에 또는 많은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하고 심화하고 동요하는 내면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해 대상을 찾기 위한 애정을 향한 욕구도 강해지는 편이며 그것들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고독감이나 자기 부정의 감정, 열등감 등이 정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기 혐오나 자기 비판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하고 때로는 그 표출이 반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까지도 지니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 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갖는 일관성입니다. 개인이 보는 자신과 타인이 보는 자신을 얼마나 일치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의 발달 8단계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아 정체대 역할 혼란의 단계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된다. 즉, 이 시기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정체감 획득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뉴만은 사춘기부터 18세기에 급속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동년배의 승인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집단 정체감 대 소외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집단 정체감을 중시하며 청소년기가 연장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두 개의 발달 단계로 구분하는 뉴만의 제안이 타당성을 갖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 경험과 동일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인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입니다. 청소년기 동안 정체감 획득이 이루어지면 성인기의 역할 수행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성인기에서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와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여부에 의해 형성됩니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이나 급우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은 부모보다 훨씬 커서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는지의 여부나 또래 집단 안에서의 인기 등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존중감은 청년기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만성적인 무력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나 약물에 중독되는 등의 비행행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정적인 자기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난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와 같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난 할 수 있어와 같이 긍정적인 말로 바꿔봅시다. 둘째, 잠들기 전에 잘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훌륭한지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루에 3가지씩 찾아봅시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한 것과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열등감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공부를 못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행동하고 사교성이 없다면 사교적인 사람처럼 행동해 봅시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넷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봅시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안녕 미경아, 난 네가 제일 좋아 라고 인사합니다. 스스로를 좋아해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진로를 계획할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함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소중함, 강점을 발견하여 진로를 잘 계획해 나가도록 지도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여 쓰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등의 방법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강점 찾기, 자기 별칭 짓기, 칭찬하기, 자아존중감 검사, 자기 명함 만들기 등 교사가 지도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2-3개 정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감, 가치를 획득하고 정립해 나가며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발달 과업을 성취해 나가며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성적인 성숙,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한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학업 성적이나 진로 문제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삶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올바르고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비롯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두라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망에서 새로운 또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 기간 청소년들은 개인적 통제감에 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자신감도 낮아지며 사회적 평가에 좀 더 민감해집니다.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다양한 삶의 과정과 모습을 경험하고 배우는 청소년기에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방식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효능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및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하는데요. 자기 존중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 역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선택이나 도전을 할 때 끈기 있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과제를 끝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가리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효능감을 여러 관점에서 연구해 왔는데,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 발달의 여러 경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 효능감의 역동성이나 그 부재, 자기 효능감과 자아 개념 사이의 상호작용,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귀인 버릇 등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인간이 기울이는 노력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신념을 결정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은 그 사람이 도전에 유능하게 대응하는 실제의 힘과 그 사람이 취하는 선택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기의 측면에서 높은 자기 효능감은 동기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과제를 끝마치려는 노력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이나 숙달 동기가 강할수록 노력은 더 활동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낯선 주제에 대해 배우려는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따금 이런 과제에서 보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관심과 능력을 상황적인 요구에 맞게 발휘하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학습 동기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학업 성취 및 동기를 보이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이 대인관계를 더욱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생각 패턴과 반응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입니다. 낮은 자기 효능감은 과제가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계획을 잘 못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과제를 수행할 때 변덕스러워지고 예측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 계획을 잘 짜기 위해 과제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애물이 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에 귀인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능력에 귀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시험 점수가 낮을 때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프거나 노력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같은 결과를 두고 자신이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역경에 오래 견디며 장애에 부딪혀서도 빨리 회복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관심과 능력을 상황적인 요구에 맞게 발휘하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행동 양식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의식을 형성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 대한 확신 및 긍정적인 자기상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성립해 나가는 청소년에게 자기 효능감은 자신을 지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행동 방향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고 유형과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업의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부터 계획하고 작은 성취 경험을 반복함에 따라 자신감을 얻게 되며 나아가 큰 일의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 모델을 찾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과제와 유사한 영역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찾아 동일시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하거나 동료의 성취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나도 그처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주변 사람이나 중요한 타인의 인정과 격려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합니다. 넷째, 새로운 과제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과제 수행을 위축시키고 실패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태도가 새로운 과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합니다.